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정보 검색과 챗 GPT 활용이라는 주제로 디지털 세상에서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찾고 또 새롭게 떠오르는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 GPT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된 만큼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빠르게 찾아내는 능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할 때 주의할 점을 알아보고 유용한 앱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강의의 핵심인 챗 GPT란 무엇인지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챗 GPT 활용 실습을 통해 직접 질문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와 정보 검색의 미래에 대해서도 간단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차근차근 함께 해주시면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이 한층 더 높아지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정보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엄청난 양의 정보가 쏟아져 나오죠. 하지만 이 정보들 중에는 믿을 수 있는 정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정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정보 중에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가려내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찾는 것을 넘어 스마트하게 질문하는 능력은 우리가 원하는 질 좋은 정보를 얻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질문일수록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겠죠.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 도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스마트한 질문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정보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능력은 우리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할 때 우리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광고 사이트와 정보 사이트의 구별입니다. 광고 사이트는 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기 위해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지금 사세요? 특가 할인 같은 말이 많고 누가 만들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검색했을 때 보통 화면 맨 위에 뜨고 옆에 작게 광고 또는 AD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반면에 정보 사이트는 지식이나 방법을 알려주는 곳입니다. 차분하게 설명되어 있고 정보기관, 뉴스 회사, 학교 같은 믿을 수 있는 곳에서 만든 사이트들이죠. 이런 사이트들은 보통 검색 결과의 중간이나 아래쪽에 위치하며 광고라는 말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즉, 인터넷 검색 결과에서 광고라고 쓰여 있거나 지나치게 화려하고 구매를 유도하는 듯한 표현이 많다면 일단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낯선 사이트는 누가 만들었는지 한 번쯤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유용한 앱들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네이버 지도 앱입니다. 이 앱은 길찾기 서비스, 대중교통 정보, 주변 시설 검색, 실시간 교통 정보 등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네이버 지도를 검색하여 설치할 수 있고요. 설치 후에는 검색창에 목적지를 입력하고 길 찾기 버튼을 눌러서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 원하는 이동 방법을 선택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유튜브 앱입니다. 유튜브는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동영상 앱입니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유튜브를 검색하여 설치할 수 있고요. 설치 후에는 검색창에 보고 싶은 영상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원하는 동영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리법, 건강정보, 취미활동 등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정말 다양한 영상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관심 있는 채널은 구독 버튼을 눌러 새 영상 소식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카카오톡 앱입니다. 카카오톡은 이제 전화만큼이나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메신저 앱이죠. 1대1 채팅은 물론 여러 명이 함께 이야기하는 그룹 채팅도 가능하고요.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도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전화번호로 회원가입 또는 인증을 하고요.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친구들이 자동으로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 추가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소통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보 검색 방식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검색 방식은 우리가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그 키워드가 포함된 웹페이지 목록을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관련 정보를 직접 찾아보고 정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겠죠.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의 챗봇 서비스는 다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마치 사람과 대화하듯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우리의 질문의 맥락을 이해하고 정보를 요약하여 직접 답변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정보를 얻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챗GPT는 과연 무엇일까요? 챗GPT는 인공지능 기반의 대화형 언어 모델입니다. 쉽게 말해 인터넷 선생님처럼 물어보면 알려주는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질문하면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연스러운 대화 형태로 답변을 해주는 디지털 도우미인 셈이죠.
복잡한 주제도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일반 검색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 검색이 키워드에 맞는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반면에 챗GPT는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생성해 준다는 것입니다. 일반 검색은 우리가 정보를 찾는 행위라면 챗GPT는 마치 대화하듯이 정보를 얻는 방식이죠. 챗GPT는 이전 대화 내용을 기억하며 연속적인 대화도 가능합니다. 챗GPT의 주요 특징과 장점을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째, 자연어 이해 능력입니다. 우리가 일상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질문해도 잘 이해하고 답변을 해줍니다. 문법이 다소 틀리더라도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며 이전 대화의 흐름을 기억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요리법, 여행 정보, 건강 조언 같은 일상 정보는 물론 역사, 과학, 문화 등 다양한 전문 지식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신 시사 이슈나 트렌드에 대해서도 답변이 가능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장점 중 하나는 한국어 지원 기능입니다. 한국어로 질문하면 자연스럽게 유창한 한국어로 답변을 해줍니다. 한국 문화와 상황에 맞는 정보도 제공하며 영어, 한국어 번역이나 한국어 맞춤법 교정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챗GPT에게 직접 질문해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 대화처럼 자연스럽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용어나 특별한 형식이 없어도 됩니다. 마치 친구에게 물어보듯이 간단하게 질문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물어보면 챗GPT는 현재 날씨 정보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더 정확한 답변을 원한다면 서울의 오늘 날씨는 어때? 라고 지역을 추가해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질문에 하나의 주제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챗GPT는 이전 대화 내용을 기억하기 때문에 첫 질문 후에 더 자세히 알려주나 그 이유를 설명해줘처럼 후속 질문으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챗GPT를 활용해서 건강 정보를 검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에 좋은 음식 알려줘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감기 초기에 좋은 음식 5가지 알려줘 라고 질문할 수도 있고, 생강차가 감기에 좋은 이유는 처럼 특정 음식의 효과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챗GPT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챗GPT가 제공하는 건강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강 문제는 반드시
의사나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출처의 정보를 비교해서 정확성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챗 GPT는 취미 정보를 얻는데도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 키우는 법 알려줘 라고 질문하면 고양이 입양부터 관리까지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도 가능합니다. 처음 고양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준비물은? 처럼 물어볼 수도 있고, 고양이 품종별 특성이나 나이별 관리법 같은 세부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세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으로는 고양이 사료 선택 기준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줘처럼 후속 질문을 활용하거나 단계별로 알려줘라고 요청해서 체계적인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초보자를 위한 팁만 알려줘처럼 목적에 맞게 정보를 필터링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챗GPT를 우리 실생활의 문제 해결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일상 고민 상담입니다. 감기에 좋은 음식 알려줘 같은 간단한 건강 관련 질문이나 옷에 묻은 커피 얼룩 제거 방법처럼 생활 팁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 요약 및 정리입니다. 어려운 개념이나 용어를 쉽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요. 학습 보조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습 내용을 복습하거나 이해도를 점검하고 어려운 개념에 대해 다양한 설명을 요청하여 도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새로운 취미나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거나 어떤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 접근법을 탐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챗 GPT는 정말 유용한 도구이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정보의 정확성입니다. 챗 GPT는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항상 100% 정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법률, 의학, 금융정보 등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여러 출처의 정보와 비교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개인정보 공유입니다. 챗 GPT와의 대화 내용은 서버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또 회사 보안 같은 민감한 정보는 절대 입력하지 마세요. 셋째, 과도한 의존을 경계해야 합니다. 챗 GPT는 보조 도구일 뿐 모든 결정을 챗 GPT에 의존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중요한 판단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습관을 들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최신 정보의 한계입니다. 챗 GPT는 특정 시점까지의 정보만 학습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뉴스, 실시간 시사 이슈, 날씨, 주가 같은 실시간 정보는 정확히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최신 정보가 필요할 때는 검색 엔진을 활용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들을 잘 기억하시고 현명하게 챗GPT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은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단순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기기를 다루는 기술적인 능력을 넘어서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올바르게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모든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항상 의심하며 정보의 출처와 작성자의 전문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습관을 들이고 여러 출처의 정보를 비교하며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챗GPT와 같은 새로운 도구들이 등장하면서 정보 검색은 더욱 편리해지고 있지만 동시에 잘못된 정보나 편향된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우리의 비판적 사고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정보 검색 방향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 볼까요? 인공지능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기술은 검색 결과의 정확도를 더욱 높이고 우리의 복잡한 질문에도 더 잘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통합해서 검색하는 멀티모달 검색이 확대될 것이고요. 챗GPT와 같은 대화형 검색 인터페이스는 더욱 보편화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과 선호도에 기반한 맞춤형 정보가 제공되고 음성 인식 기술 발전으로 음성 검색이 일상화될 것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인공지능 스피커 등 다양한 기기 간의 검색 경험도 더욱 유기적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오늘 배운 올바른 정보 검색과 챗GPT 활용법은 여러분의 디지털 생활을 더욱 풍요롭고 현명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은 물론 인공지능 시대에 새로운 정보 검색 도구인 챗GPT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일상에 필요한 정보를 더욱 지혜롭고 안전하게 찾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